그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죠. 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서 뭐 현금 흐름이나 할인율에 대해서 쭉 함께 배워봤는데요. 이번에는요, 팀장님,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중앙은행을 주목하라. 이 이야기는 뭔가요? 중앙은행은 물론 좋은 일, 중요한 일 많이 하죠. 근데 왜 주목해야 되죠? 네. 방금 도훈 씨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할인율을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억제가 되겠어요. 지난번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릴 때 인플레이션이 기업한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소비량이 줄게 돼 있고 소비량이 줄면 기업의 생산량이 줄고 기업의 생산량이 줄면 고용이 줄어서 가계의 소득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거다. 물가 안정.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가 너무 나빠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금리 정책을 사용을 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완전 고용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세 번째로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제를 조정하는 기능을 무엇으로 하는가? 보통 금리로 하거든요. 금리 결정.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번 FOMC 회의가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도훈 씨가 말씀하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고 대부분 ECB라던가 BOJ라던가 네. 하는 중앙은행들이 정례적으로 주기적으로 통화정책을 발표하고 금리를 결정을 하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할인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어요. 금리를 떨어뜨리게 되면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같이 떨어져야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지 않겠어요? 금리가 떨어지게 되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그럼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갔으니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도 그만큼 올라가야 네. 되고 주식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그만큼 올라갔으니 주식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를 결정하고 할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네. 중앙은행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봐야 된다 하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겠죠. 뭐 올리거나 동결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은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걱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금리는 동결할 테고 경기가 좋은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결정을 내릴 때 지금 중앙은행이 경기가 어떤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가이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따라서 중앙은행이 하는 이제 코멘트들 그리고 향후 어떻게 취하겠다, 액션을 취하겠다 하는 이런 가이던스 이런 거를 이제 추적을 하다 보면 투자자분들께서도 경기를 지금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통화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겠구나. 이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좀 알아볼까요? 네, 현재는 그러면 금리, 그리고 사실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의 가격에 있어서 최근에 가격이 좀 쏠리게 올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경기는 반등을 하고 있지만
직전 수준까지 경기가 회복하는데 대략적으로 2년가량 그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그 기사나 아니면 각 정부의 발표들을 아마 여러 투자가분들께서도 접하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반영을 직전 이미 수준을 다 올라갔죠.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주가는 향후의 미래 효용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거라고 했는데 할인량. 미래 효용은 회복하는데 앞으로 2년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주가는 그 수준보다 훨씬 더 올라갔으니 네. 더 비싸진 거 아니냐 하는 건데요. 지금 준비한 차트를 잠시 보실까요? 네.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것은 미국 연방기금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방기금 금리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정책금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됐는데 쭉 따라 내려보시면 지금 이 수치가 가르치는 숫자가 0이죠. 제로 금리. 네. 무슨 얘기냐?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앞으로 3년간 금리를 전혀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할인율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이 낮아진 상태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이 들 수밖에 없다는 그쵸? 거고, 그렇게 되면 성장률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할인율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장기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투자가들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과 주식시장이? 같이 주식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근데 최근에 보면은 주식시장 반등을 할 때 가치주 대비해서 성장주가 굉장히 아웃퍼폼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성장주가 오를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있어서는 물론 업황도 중요하지만 금리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는 그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합니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미래의 성장률하고 네. 할인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산의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같은 자산 내에서 스타일군에 있어서도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세한 얘기는 네. 다음번 제가 도표 및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네.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식의 가격,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오늘은 중앙은행의 스탠스 변화에 주목하라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중앙은행이 과연 금리를 올리는지 내리는지 동결하는지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변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꼭 생각하시면서 중앙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성장주가 오르는 거는 사실 4차 산업혁명이다, 업황이 좋다. 미국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이 가치주 대비해서 더 올라서 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초과 성과를 기록하는가 하는 거잖아요. 경기가 갑자기 확 막 살아나고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금리가 이제 조만간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삼성자산운용의 컨텐츠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